쉘파 진의 독백. 눈을 뜨기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들을 지나 보내며 시시각각 다리가 붓고 통증으로 괴롭더라도 살아 숨쉬고 움직이며 또 누워 쉬며 눈을 뜨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암을 치료하며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았던가. 불쑥 속상한 날들이 찾아올 때면 지금의 깨달음에 또 감사하며 그것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빌어본다. 쉘파 진을 지켜본 쉘파 경의 시선. 갑작스럽게 쉘파가 눈을 뜰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연락을 했더니 눈이 너무 아파 다시 감는다는 짧은 메시지가 왔다.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몸을 회복하고 있을 것이니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쉘파라면 두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불편함 속에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는 수련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그 불편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감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정식으로 수련하고 수업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된 쉘파의 일상을 함께 해보았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련을 오랜만에 하게 되는 쉘파의 수련. 그녀는 얼마만큼의 많은 불균형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늘 자신의 입으로 불균형 덩어리라고 말하는 그녀이지만 수련생인 나에게는 완벽한 균형으로만 보였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했다. 외관상으로 볼 땐 살짝 부어있는 발 이외에는 큰 불균형을 찾을 수가 없었지만 TV로만 보던 것을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늘 그래왔듯 쉘파는 도구들로 몸을 푸는 것부터 시작했다. 도구 중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땅콩볼이 골반 쪽으로 내려가며 쉘파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어깨의 불균형과 골반의 불균형은 계속 가지고 간다는 쉘파의 말이 떠올랐다. 그녀가 아픈 기간 동안 어떤 수련을 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골반이 균형이길 원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욕심이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었다. 그런 잡념에 잠시 빠져있다 다시 쉘파를 바라보니 그녀는 웃고 있었다. 수련 시간에 미소를 짓는 수련생들을 보며 아름답다고 말하는 쉘파의 말을 듣기만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환한 미소를 지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만큼 밝고 환한 미소였다. 수련이 끝날 때까지 똑딱거리는 그녀의 발이 신기했다. 발의 근육을 짜내는 듯 계속해서 발을 움직이는 데에도 계속해서 똑똑 소리가 난다. 저 행위는 하체 쪽의 근육을 살리려는 노력이라는 짐작이 갔다. 양발의 굵기는 크게 차이가 나 있었고 그 차이는 발뿐만 아니라 다리로도 이어져 있었다. 하체가 비뚤어진 것 같아 살짝 교정해 주려고 유심히 보니 좌우의 굵기 차이로 인한 기울임이었다. 퉁퉁 부은 다리까지 자세히 보니 그녀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부은 다리와 발로 온 몸을 지탱하기도 하고 접어서 전구를 하는 모습을 보니 그 인내의 세월들이 감히 짐작이 되었다. 그리고 내 수련이 조금은 부끄러워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발등의 뼈가 살짝 보이기 시작했다. 수련이 끝날 때쯤엔 양발의 두께가 같아지기를 기대도 했었다. 그것은 기적 같은 바람이었을까? 하지만 눈에 띄게 붓기가 빠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드라마틱했다. 붓기 빠진 그녀 수련의 개운함은 나에게로 전달이 되었고 그렇게 수련은 끝이 났다. 휴식을 취하고 식사 시간이 되어 나는 사진으로만 보던 그녀의 밥상을 보았다. 놀라웠던 점은 그녀의 밥상이 나의 밥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내가 그녀의 밥상을 얼마나 모방을 잘해왔는지 새삼스럽게 알 수 있었다. 아침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고 카레에 찐 가지를 비벼 먹는 그녀의 모습에서 내가 놓치고 있던 영양소의 균형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녀가 두부와 채소들에 뿌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보고 머릿속에 저장했다. 내 밥상과 메뉴는 비슷했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은 내가 모르고 있는 비밀들이 많았다. 배부르게 식사한 후에 각종 견과류와 두유 등으로 만든 단백질 쉐이크까지 먹겠다며 나는 주문을 했고 도서관을 간다는 셰르파를 따라 나섰다. 도서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셰르파의 독서 철학을 물어보았다. 경청수련 때 소개된 책들을 대부분 읽어가면서 문득 궁금한 것들이 많아졌었다. 어느 정도의 책을 어떤 방법으로 읽는지, 좋아하는 저자는 누구인지, 책은 한 달에 몇 권 정도씩 읽는지 등을 물어보며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가져왔다. 한 번에 10권 이상을 대출하는 그녀의 대출량도 놀라웠지만 그 분야의 다양함에도 놀라웠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은 편식하고 있는 나의 독서에 불만은 없다. 이 또한 나중에 복제되어 있을 내 모습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셰르파의 다양한 분야의 독서 습관 덕분에 10권의 책을 들고 이 코너 저 코너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책의 목록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 나는 셰르파의 짧은 일상을 보며 내 삶을 점검했다. 깊이는 달랐지만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졌다. 무조건 따라하려 한다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내 안에도 있는 것들도 있었고 셰르파는 그것들의 가치를 내게서 일깨워 주었다. 수련에서 시작된 셰르파의 멘토링은 조금씩 요가처럼 내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 멘토링을 나만의 색깔로 받아들이고 녹여나가는 일은 나의 몫이다. 단순한 셰르파의 복제품이 아닌 셰르파의 좋은 영양분들을 듬뿍 흡수한 내가 되고 싶다. 그리고 이 자양분을 토대로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양분을 나누어 주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다.